변제가 지나가지고 갑이 을한테 돈 달라고 청구했거든요. 그랬더니 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래요. 돈 주려고 딱 만들어 놨습니다. 1억을 만들어 놨는데 내가 교통사고 당해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당신이 와서 내 돈 좀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알았습니다 하고 돈 받으러 갑니다. 근데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을의 또 다른 채권자 A가 있었어요. 이 또 다른 채권자 A가 을의 집에 우연히 놀러 왔다가 돈 1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받을 돈 1억이 있었잖아. 이 돈 가져갈게 하고 이걸 가져가 버립니다. 그럼 가져갔을 때 갑이 A한테 막 뛰어가가지고 그거 내가 받을 건데 네가 가져가면 안 되지. 나한테 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배타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타인의 간섭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이 뭡니까? 특정한 상대방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근데 을한테는 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에게는 그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표현할 때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고 채권은 배타성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이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뭐냐면요. 물권은 배타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배타성이 있다는 것은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면서 혼자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타인이 누구이건 상관없이 자신의 권리를 그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어요. 예컨대 이 그림 가지고 볼까요? A가 지금 갑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이때는 A가 누구이건 상관없어요. 누구이건 상관없이 너 나가라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권을 뭐라고 하냐면요. 절대권이라고 해요. 절대권. 이 절대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다 그 뜻입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요. 자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이죠. 이렇게 채권은 자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을 우리가 상대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인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권은 절대권인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이다.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 절대권이다 상대권이다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시험에는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잠깐 여기를 보시죠.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보세요. 예컨대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갑과 을 사이에서요. 갑한테 소유권이 인정되는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를 살려고 합니다. 이 전세는 뭐냐면요. 전세는 쉬워요. 목돈 집어넣고 사용수익권을 뺏어오는 게 전세예요. 목돈 집어넣고 사용수익권을 뺏어오는 걸 전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돈 집어넣고 사용수익권 뺏어와서 그 목적물을 빌려 쓰고 있는 거 이런 것들 전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전세는 첫 번째 물권적 전세라는 게 있어요. 물권적 전세. 그 다음 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채권적 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적 전세. 그럼 물권적 전세나 채권적 전세의 공통점은 뭡니까? 뭐든지 나올 때는 항상 공통점부터 보세요. 물권적 전세나 채권적 전세의 공통점은 둘 다 전세죠. 그럼 둘 다 전세라 하면 전세금 목돈 집어넣고 사용시권을 뺏어온다 그 뜻입니다. 맞죠? 이제 차이점을 볼게요. 차이점은요. 물권적 전세는 말 그대로 물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전세를 물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채권적 전세는요. 말 그대로 채권으로서의 효력을 갖는 전세. 이런 것들이 채권적 전세입니다. 그래서 그게 차이점이 되는 겁니다. 이 물권적 전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전세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세권. 채권적 전세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임차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차권. 그래서 물권적 전세를 다른 말로 전세권, 채권적 전세를 다른 말로 임차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세권과 임차권은 똑같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뭐가 틀린 겁니까? 전세권은 물권이고요. 임차권은 채권인 겁니다. 우리가 통상 일상생활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권 취득한 상태에서 목적물 사용시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현할 때는 나 전세 살고 있다 이런 표현 쓰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표현 쓰는 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임차권도 전세입니까 아닙니까? 전세이죠. 채권도 전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 전세 살고 있다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권하고 임차권은 목돈 집어넣고 사용시가는 점에 있어서는 똑같지만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보세요.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이 전세권 취득한 상태에서 목적물 사용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권 취득한 상태에서 목적물 사용시를 하고 있는데 이때 갑이 이 부동산을 제3자 A한테 처분을 합니다. 소유자니까 부동산 제3자한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때 A가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당신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청구합니다. 이때 을 쫓겨나는지 안 쫓겨나는지 그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가 됩니다. 이때 을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안 쫓겨나고 그대로 거주할 수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을은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물권이죠. 물권이라 하면 이건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절대권. 좀 전에 공부했잖아요. 물권은 절대권이다. 절대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권리를 누구에게든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새로운 소유자 A가 있었을 때 네가 새로운 소유자인 거 알아. 근데 나는 전세권이나 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갈 수 없어. 너한테도 나의 전세권 주장할 수 있거든 하면서 안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이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임차권을 취득했다고 볼까요? 임차권 취득한 상태에서 목적물 사용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시를 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이 집을 제3자 A한테 처분을 합니다. 그럼 A한테 처분했을 때 A가 내가 새로운 소유자니까 당신이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럼 이때 을 쫓겨날 것인가 안 쫓겨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건데 이때 을은 쫓겨납니까 안 쫓겨납니까? 임차권 취득한 상태는 쫓겨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임차권은 물권입니까 채권입니까? 채권이죠. 그렇죠? 그럼 채권이라는 것은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상대권이죠. 상대권이라는 것은 자기하고 법률관계를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지 제3자에게는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절대권인 반면에 채권은 상대권이다. 이런 개념들이 실제로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전세권 취득한 다음에 목적 부동산이 양도가 됐을 때 전세권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임차권 취득한 상태에서 목적 부동산이 양도가 됐을 때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앞으로 진도 나가면서 우리가 물권법, 계약법에서 전세권, 임차권 파트에서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물권의 특성과 채권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해버리시면 이런 것들은 이해하면서 쉽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이런 내용들은 다 암기를 해야만 되는 내용이 되는 거죠. 암기를 해야만 되는 내용.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이제 또 한 가지 더요. 이 물권과 채권의 특성 비교해서 세 번째 이제 또 뭘 볼 거냐면 양도성에 대해서 볼게요. 이 물권은 재산이죠.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이 속성입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본래의 성질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을 속성으로 합니다. 양도성이 본래 성질입니다. 양도는 뭡니까? 처분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산을 소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급전이 필요하고 현금이 필요할 때 이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기 위해서 재산을 소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양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권은 재산이잖아요. 재산이기 때문에 양도할 수 있는가? 당연히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이 속성이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제3자한테 양도하고 싶어요. 아파트 소유권 처분할 때 다른 사람의 동의 승낙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옆집 아저씨 동의 받습니까? 아니죠. 관리사무소 동의 받습니까? 아니죠. 제 마음대로 처분하죠. 이유가 뭡니까? 그 소유권은 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은 양도성이 속성이고 양도의 자유가 인정이 됩니다. 채권도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채권도 분명히 재산이죠. 근데 양도성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돼요. 그럼 채권의 양도성은 왜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되는 것인가? 이것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채권은 절대권입니까? 상대권입니까? 상대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이 을에 대해서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채권은 상대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무자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도성이 동그라미가 아니고 세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연습하는 겁니다. 이쪽을 보세요. 가까운 사이에서 금전수비대차 계약을 하면서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갑한테는 지금 뭐가 있냐면 1억의 대금 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제기가 12월 31일이래요. 그럼 12월 31일이 지나야만 갑은을한테 이 채권 행사에서 돈 받을 수가 있죠. 맞죠? 그런데 12월 31일이 지나야만 이 채권 행사에서 갑은 돈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날짜가 언제냐면 9월 31일입니다. 9월 30일 날 갑이라는 사람이 급전이 필요합니다. 그럼 급전이 필요할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되겠죠? 갑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뭔가 봤더니 1억의 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채권도 재산입니까? 아닙니까? 재산이죠. 그러면 지금 급전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니까 재산 처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1억의 대금 채권을 갑이 A한테 처분합니다. 채권을 처분하는 걸 뭐라고 해요? 이게 바로 채권 양도예요. 채권 양도할 수 있는가? 할 수 있어요. 재산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9월 30일 날 처분하니까 변제이가 도래하기 전에 처분하는 거죠. 그러면은 깡 해서 팔아야 되겠죠. 싸게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9천만 원 주고 처분했다고 볼게요. 그럼 A는 지금 9천만 원을 주고 뭘 산 겁니까? 1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산 겁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12월 30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을한테 가서 돈 달라고 청구합니다. 1억 주세요 이렇게 청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을입니다. 여러분들은 A한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왜요? 여러분들이 A한테 돈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A가 돈 달라고 하면 니는 누군데 나 돈 못 준다 이런 얘기 해야 되겠죠? 왜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A한테 돈 빌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보세요. 갑이 가지고는 채권 양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었죠. 근데 양도해봤자 이 권리를 행사 못하네요. 그죠? 그러면 양도를 한 상태에서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 것인가? 어떤 요건 갖춰야 되냐면 이 권리 행사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권리 행사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을은 A한테 돈 빌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권리 행사를 못하는 이유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갑이 가지고 있는 채권은 상대권이죠. 상대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을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연습했었죠? 그럼 을이 가지고 있는 채무는 상대적 의무죠. 상대적 의무라는 것은 갑에게만 돈 줄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A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을은 돈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경우에 채권을 양도하면서 돈 달라고 청구권 행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했다는 사실을 이 친구한테 통지를 해줘야 돼요. 야, 채권 넘어갔으니까 니는 앞으로 A한테 빚 갚아야 된다. 이렇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을의 동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알았어, 이제 A한테 돈 갚을게. 이렇게 동의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면 양수인은 채무자한테 직접 돈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대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고